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 TAT 2급이죠. 60회 가장 최근 시험이네요. 그죠? 60회 자격시험 이론, 실무, 이론, 평가 문제,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풀 건데 이것도 뭐 설명을 적을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지 안 보고 또 따라 복사했거든요. 자, 문제 복사했는 설명을 적어가면서 봅시다.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그랬어요. 선생님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자, 근데 이때 간단하게 말하면 회계 이거죠. 자, 정책 변경의 예죠, 예. 그래서 해볼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자, 쉽게 법의 변경, 뼈법의 변경. 무슨 법을 바꿨을 때 환태표준 기업 재고전 평가할 때 뭐 선입 선출법을 뭐 만약에 후입 선출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법의 변경을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인 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가 뭐 있죠? 회계 예, 추정이죠, 추정의 변경이 있죠. 이게 뭐다? 얘는 추정치를 바꾸는 추정치의 변경인데 일때 예를 들면 어떻게 있냐? 추정치니까 대표적인 게 보통 상각률이라든가 또는 내용 연수라든가 또는 잔존 가치라든가 뭐 등등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특정 내용을 추정한 거죠. 몇 프로가 몇 퍼센트가 떨어질 것이다. 몇 년을 사용할 것이다. 또 몇 년 쓰고 나면 뭐 얼마 받을 것이다.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추정치죠. 확정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추정치를 바꾸는 게 추정의 병행이었어요. 자, 단, 감가, 상각, 방법의 변경은 얘는 법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자, 뭐 있어? 정액법이니 정률법이니 저거죠. 등등. 자, 있는데 얘네들은 바꾸는 거는 원래 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인데 정액법이니 정률 이런 게 감가 상각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요. 얘는 추정의 변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자, 정액법식으로 해볼까요? 정액법식이 뭐야? 이 취등원가에서 우리 잔존 가치를 빼서요. 내용 연수를 나누는데 이 중에 구입에는 취득 원가 제외시키고 뭐 있어? 잔존 가치니 내용 연수니 뭐냐? 이 식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기본적으로 추정치거든. 그래서 이거는 법을 바꾸는 게 실제로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다? 추정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가, 상각 방법의 변경은 법이 바뀌더라도 바뀌는 자체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뭐다? 식 자체가 다 추정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요 구문이 되겠죠. 봅시다. 일단은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서 정책의 법 변경인데, 그지? 그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해당됩니다. 자, 근데 일단 이거는 판단과 평가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된다. 이게 전부 다 추정이지.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맞죠? 평가 방법 이게 그거잖아. 그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거잖아. 선입 선출 이런 거. 야, 다시 설하겠지. 자, 다음 세 번째. 자, 우발치면 추정은 뭐라고요? 추정치 병역이죠. 추정 병역이고 감가상각세상. 근데 감가상각은 세부 내역이 바뀌든 법이 바뀌든 간에 감가상각 관련 수정은 다 뭐라고 추정의 변경 그랬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고 2번 다음 주항공의 7월 상품 거래 내역이다. 선입 선출에 대해서 7월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일단 얘는 왜 물으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익인데 자, 일단 얘는요 선입이고 근데 두 가지 구하지만 어차피 원가와 이익은 한꺼번에 구할 수 있죠. 왜? 언제 나온다? 우리가 이거 쉽게 1년치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 선입 선출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뭐 팔고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매출했는 날 맞죠? 판매 일자의 자료만 확인해도 원가와 이익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냐면 순서 보자면
자, 7월 1일 날 기초에 수량이 50개 있는 물건은 이제 100원짜리라서 5,000원이죠. 다음 두 번째 사왔는 게 100개 120원 12,000원 되네. 그리고 내가 파는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얘가 1번 맞죠? 요게 1번 요게 2번입니다. 왜? 선입이니까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이래 되겠지. 그리고 첫 번째 팔 거, 요게 두 번째 팔 거 맞죠? 자, 근데 이렇게 팔았대요. 이게 뭐다? 요게 800개, 80개를 200원에 16,000 팔았대요. 이게 뭐다, 이게? 매출액이잖아. 그럼 여기서 뭐 해줘, 우리가? 여기서 누구 뺀다? 매출액에서 누구 빼요? 매출 원가를 빼면, 얘를 빼면 남는 게 그게 뭐다? 남는 게 그게 매출 총이익이죠. 맞지? 매출 총이익이죠. 자, 그 말은 결국은 매출액은 나와 있으니까 매출원가만 구하면 되는데 당연하게 매출원가는 뭐라고? 항상 사왔는 가격이 팔 때 본전이잖아. 그럼 얘를 팔 때 어떻게 팔았냐? 80개를 왜야? 200원에 팔았지만 실제 팔려 나가는 물건은 이거랑 이거죠. 아니 문제가 뭐라고 이게? 선입 선출법이기 때문에 뭐야? 첫 번째 사안은 50개 말이에요. 원래 있던 50개. 얘가 일단 먼저 나가죠. 맞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출원가 첫 번째 누가 난다? 요거. 맞지? 이거랑 다음에 누구? 100개 중에서 이제 80개를 파는데 일단 50개를 다 팔았기 때문에 얘를 다 팔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 100개 중에 몇 개예요? 30개를 더 팔면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두 번째 상호 중에 얼마? 30개를 팔면 돼. 네, 붙였어. 자, 그래서 30개를 팔면 80개 되겠죠. 얼마짜리라고? 120원짜리. 그럼 3, 1은 3, 3이 6이니까 얼마? 3,600원 되겠네. 그렇죠? 예, 3,600원. 3,600원 될 거고. 자, 그러면 그거 된다고. 내가 현재 80개를 200원, 개당 200원에서 16,000원에 팔았는데 근데 지금 일단 팔았는데 매출액인데 내가 뭐예요? 내가 팔 때 본전이 자, 사왔는 가격 두 가지가 어디 된다? 자, 5,000원과 3,600 맞죠? 이게 되네. 그럼 당연하게 자, 여기 하면 매출원가 얼마나 난다? 이 둘이 합계죠. 이거 빨간색의 합계가 매출원가죠. 그래서 매출원가 합계가 얼마나 오냐면 자, 얼마나 오냐면 예, 금액이 8,600 나오겠지, 맞지? 그리고 이게 8,600원이니까 맞죠? 이게 8,600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매출원가 맞죠? 원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매출액이 얼마? 16,000원에서 8,600 빼고 남은 그게 뭐라고요? 매출 총이익이지. 맞죠? 자, 그럼 당연히 매출 총이 얼마 난다 이게? 7,400 나오겠네? 맞죠? 이렇게. 요게 매출 총. 자, 네, 그래서 요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면 당연히 뭐 답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또 몇 번? 2번이네. 8,600원 매출원가에 이익이 7,400원이니까 맞죠? 답은 2번.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주한공은 23년 3월 1일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결산 정리상으로 옳은 것은 단 월할 계산을 개정한다. 그쵸, 월별 계산이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보험료 줄 때 내가 보험료 쓴 거니까 맞죠? 그럼 비용 처리네. 그럼 이 중에 어떻게 된다? 먼저 준 게 있죠. 왜? 이게 1년분이잖아. 23년 3월 1일에 1년치 줬으면 여기 24년 2월까지 두 달분이 먼저 준 거죠. 그 먼저 준 게 뭐야? 성급이고 성급 자산이기 때문에 사명가고 대비뭐라고 보험료인데 그럼 답은 둘 중 한 개네. 자, 근데 뭐라고 이게 두 달치잖아, 두 달치. 그 240만 원이 1년 치면 한 달에 20만 원이죠. 한 달에 20만 원이고 한 달 월 20일은 두 달치니까 40만 원이 성급된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이것도 뭐 1급에서도 원체 많이 하고 했던 거라서 뭐 지금 정도 수준이면 TAT 수준이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선급 비용 40 대 보험료 40. 자, 다음에 4번. 자, 다음 총계정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외상 매출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대손 추정액. 자, 이거 추정. 여기 뭐다? 이게 추정액이. 이게 예상액이죠. 쉽게 말해 예상액. 예상액.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대손 예상 기말에
기말 자는 기말의 대손 예상액을 물었으니까 딴 거 아니에요. 기말을 물었잖아. 그럼 이거지. 12월 31일 날 요거랑 요거 이거 차기 월 묻는 거 아니면 이거 묻는 거야. 근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아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냥 바로 답이 나올 건데 자 일단 설명해 볼게요. 처음부터 1월 날짜 손절 가볼게요. 1월 1일 뭐다 이거는 전기월이죠. 맞죠? 여기 뭐다 기초죠 기초. 기초에 원래 얼마 13만 있던 거. 자 두 번째 7월 07 06. 자 어디 있다 대손 충당금의 차변이 있죠. 외상매출 맞지? 근데 이거 근데 내용이 바로 봐서 모르겠으면 제일 쉬운 게 뭐다 붕괴해보면 됐죠. 어차피 전기로 붕괴 없는 거니까 됐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 붕괴하면 어떻게 되죠? 차변 뭐 있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그러면 얼마? 3만 원. 맞죠? 대변 받는다. 대변이 외상 매출 3만 원 되겠죠.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예, 대손 발생이죠. 대손 발생. 왜요 지금? 외상 매출금 3만 원을 떼인 거잖아. 그지? 이게 대손 발생이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충당 매운 거지. 그럼 원래 13만 원 있는데 3만 원 매웠지, 썼지, 그지? 여기 있었는데 썼잖아. 뭐 얼마 남았어 지금? 예, 당연히 여기까지 요 형상 이제 대손 충당금이 10만 원 남았겠죠? 이 상태에서 31일 날 요게 분기 금액이지, 분기 대상 금액. 31일 대손 상각비가 1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며칠? 12월 31일 날 분기 세부와 대손 상각비. 그래서 얼마? 10만 원. 맞죠? 대부분보다 대손 충당금. 충당금 얼마? 10만 원. 이제 자 이게 뭐예요? 대손 설정액이죠. 분기금액 결산 시에 대손 설정액인데 근데 우리 대손 설정액 계산 어떻게 되죠? 원래 이게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율을 곱하죠. 그렇지? 기말되면 요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자 매출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을 합니다. 그죠? 하면은 누가 나온다? 예상액이 나오죠. 지금 이게 뭐라고? 위에 추정액이죠, 추정액. 맞지? 요거면. 요 예상액이 뭐죠? 추정. 자, 요게 나오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누구 뺀다?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지. 빼는 거죠. 자, 이걸 빼면 남는 게 뭐다? 그게 설정액이고, 이 설정액이 뭐다? 이게 뭐라고? 우리가 붕괴하는 금액. 회계 처리하는 금액이죠. 분기금액이지. 분기금액인데, 이게 분기의 대상액이죠. 네, 분기금액. 자, 그 무슨 얘기지? 결산 시에 대손 삼각비로 분계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로 분계하는 게 요 금액이잖아요. 이게 설정액인데 이 설정액이 지금 10만 원이야. 10만 원인데 자, 결산되기 전까지 내가 대손 충당금 차이 남은 게 얼마인데? 10만 원이죠. 맞잖아. 14만 원에? 그지? 예. 이게 지금 외상 매출 물건이 없으니까 이거 못 가, 대손도 없어. 그지? 이게 없으니까 얘를 바로 못 가는데 역으로 계산하면 붕괴했는 금액이 10만 원이고 요 날까지 남아 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요게 13만 원에서 3만 원 썼기 때문에 야 당연히 10만 원 남았겠지. 요게 이게 얼마겠어요? 20만 원. 맞죠? 이게 답은 다 무조건 4번이지. 자 근데 요렇게 뭐 계산을 해도 되고 맞죠? 또 한 가지 뭐다? 이게 마지막에 뭐 있어요? 12월 30일. 그지? 여기 있다 차기월. 근데 차기월이 뭔데? 결국은 내가 돈 떼일 걸 예상했는 금액이 남은 거잖아. 맞죠? 이게 얼마? 20만 원? 요게 뭐라고? 요게 예상해. 그렇죠. 총액. 예, 총액. 그리고 나는 20만 원 모으려고 지금 20만 원 모으려고 10만 원 분기한 거죠. 그리고 예상액 다시 한번 이게 추정액 쉽게 추정액 돈대 추정액인데 이 추정액이 항상 이 금액이지. 그러면 다 차기월에 적힌 게 뭐야? 남아는 이 돈이 내가 돈 모을 거니까. 내가 이걸 모아서 내년에 넘길 거 맞지? 내년에 돈 떼이는 걸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적힌 게 항상 뭐라고 이게 차기월이라고. 이미 알고 있으면 그냥 이게 나왔으면 바로 이거 보면 되지. 딴 거 올 거 없이.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드린 거고. 다음에 항상 설정액 이제 붕괴 결산 시에 이제 우리 만약 대손 삼각비로 붕괴하는 금액이
그 삼각비로 붕괴하는 금액이 요게 설정액이죠. 총액을 물으면 예상액이고, 맞죠? 삼각비를 물으면 항상 뭐라고요? 이게 붕괴하는 금액이 요거죠. 예, 다르죠, 이게 둘이가. 다음 4번이죠. 5번 다음 줄 토대로 주한공의 23년 손익계산서 예상할 토지 재평가 손익 계산하면, 근데 우리 뭐 이 토지라든가 또 뭐 있어 매도 가능 증권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 손익이나 뭐 처분 손익 구할 때 이건 괜히 중간에 이제 다 하나하나 계산하면 머리 복잡해지니까 이제 결론만 내 결론만 여기에 대한 결론만 냅시다. 그 뭐냐, 얘는 뭐라고 항상 처음과 끝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가 얼마 200이잖아. 근데 22년 말과 23년 여기 22년 말 23년 말이죠, 그죠? 과정을 물으면 뭐 또 분기에 물으면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문제 푸는데 그 분기 다 하고 하면 시간이 몰리잖아. 뭐 이것처럼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해야지 또 이해시키면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된다? 처음과 끝만 비교하는 거죠. 항상 처음과 끝만 비교하세요. 그럼 200만 원 사와서 얼마 됐다고? 180만 원 됐으면 당연히 평가 있는 손실이 얼마? 20만 원 생기겠네. 답 1번이죠. 됐죠? 자, 그래서 한번 1번. 자, 6번. 주한공은 21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 서울의 주식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증권을 불렸다. 이것도 봐. 또 매도하는 증권. 그 위에 건 똑같은 거야, 결국. 맞죠? 있잖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중에서 이 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속하는 과목들 나오는 것. 이렇게 자본 계정 관련 과목들 나오는 것들은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과 끝.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도 맞죠? 평가 손익도 뭐라고? 원래 이게 공정가치 평가잖아. 손익도 뭐냐, 기타 포괄 손익 누기라는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떻게 다음에 넣은 게 다 빼잖아, 그지? 다음에 넘겨서 야 우리 처분 시에 다 뭐라고? 처분 손익에서 가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가감할 거니까 뭐 처음과 또 끝만 뭐라고요? 그럼 90만 원에 사서 얼마 팔았다. 11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나 20만 원 이익이겠지. 처분 이익이 20만 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유형자산 재평가라든가 매도 가능 조건의 재평가 맞죠? 기간이 긴 것들이지 맞지? 이런 평가들은 평가 관련들은 전부 다 처음과 끝만 비교하시면 바로 결과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잠깐만. 이게 잘못됐다. 아, 시작이 이거네. 헐. 이게 답 아니죠? 그래서 뭐 문제를 대충 읽어서. 그지? 문제를 예의만 봤네, 그지? 이게 아니잖아, 지금. 자, 다시 돌릴게. 그러니까 시작이 이게 아니죠? 야, 뭐지? 처음에 샀을 때는 당연히 취득이지. 100만 원에 취득했네. 그지? 그걸 그의 기말에 90만 원, 이상한 공정가치가 그런 줄 알았겠다. 공정가치 90만 원 됐다가 다시 120 됐다가 그 다음에 팔았네. 그러면 시작과 끝이니까 이거와 끝은 이거죠. 그러니까 맞지? 100만 원에 110이니까 답 3번이네. 4번이 아니고. 그지? 자, 그래서 저처럼 문제를 막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항상 지문을 똑바로 읽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다음 7번.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자, 근데 재화의 공급은 원래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재화의 공급은 크게 뭐가 있다? 예, 흔히 말할 때 일반적 공급, 다시 말해 실질 공급, 진짜 판 거, 실질 공급 그러죠. 여기에 속하는 게 사서 파는 거 매매, 만들어 파는 거 가공, 또 뭐야 바꾸는 거 교환. 그 외에 기타 속하는 일반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뭐 있다 현물 출자가 있죠. 이렇게 현물은 뭐니? 현물 출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뭐냐 간주공급 알죠? 간주공급. 실제로는 팔았는 거 아니지만 탈세 때문에 탈세 문제로 인해서 탈세 방지를 위해서 팔았다고 보는 거죠. 이게 속하는 게 첫 번째 뭐 있어? 자가 공급, 그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다음에 사업상 증여. 물론 뭐 세부적으로 하면 더 있지만 일단 크게 네 가지. 일단 뭐 있어?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죠. 이렇게. 자, 총 네 가지가 있지. 이거 아닌 거 묻는 거야. 뭐 여기 속하는 거. 물론 간주 공급 쪽에 특히 자가 공급은 또 세부적인 더 있는데 일단 뭐 나중에 오기를 하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매매 계획에서 왔다 재화를 인도하는 거 양동형. 매매잖아요, 매매. 매매 누구라고요? 이거죠. 실질 공급. 이거 맞죠? 두 번째.
자기의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경우.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공이지 가공. 근데 가공인데 가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고 자재 부담을 하는 게 있고, 맞죠? 주요 자재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맞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가공에서는 자, 자재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반적인 가공에서는 뭐 된다? 자재 부담을 하면 진짜로 뭐라고? 물건을 내가 쉽게 뭐 책상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자재 부담 한다는 말이지? 말이 뭐예요? 나무를 사와서 만들어 준다. 그럼 진짜 주는 게 있잖아. 정말 주는 게 있으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야, 그지? 공급인데 반면에 자재 부담 없이 만들어만 줘요. 이게 뭐지? 내가 책상을 만들어 파는데 나무를 다 준 거야, 나한테. 살 사람이 다 주고 그 나무를 다 제공할 테니까 물건만 만들어 주세요 했단 말이야. 그거는 뭐라고? 내가 기술만 제공한 거 맞지? 진짜 준 게 없잖아요. 만들어만 줬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제공이죠. 이건 용역의 공급이죠. 자, 근데 얘는 자재를 부담했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이거. 단지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거는 자재 부담에 대한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외. 여기에 대한 예외가 누구지? 건설이죠. 건설은 무조건 용역이죠. 용역. 용역은 뭐라고? 자재 부담과 상관없이 무조건 없이 무조건 뭐라고요? 이게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예, 이게 하나의 예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 들으시고 예, 일단 여기가 요래 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2번도 당연히 뭐다? 그러면 뭐다? 쟤는 자재 부담 했는 공급이니까요. 일반적인 뭐라고? 재화의 가공이죠. 만들어 파는 거. 가공. 맞지? 그렇죠. 제공 맞죠? 3번. 재화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이용이 제공받는 교환. 교환. 잖아, 교환. 요거. 실주금고. 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교환이잖아. 포함되고. 그럼 400겠네. 재화를 잃어버리나 제가 멸실될 경우. 당연하게 말해서 뭐 재화가 탔다, 불라탔다 이런 거 전부 다 팔아는 게 아니지. 다음에 4번 얘기했죠. 자, 8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항공의 23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매입세 제도이다. 부가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가 얼마인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를 묻단 말은 이 중에 뭐가 있다? 불공제됐던 얘기죠. 일단 근데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기 때문에 증빙은 다 받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그냥 불공이 찾는 건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불공이 뭐라고? 첫째, 승용차 관련 매입세가 공제 안 되죠. 없네 근데. 두 번째 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거네. 거래처, 발송용, 수석, 서비스 구입 관련 맞지? 이게 접대비죠. 그래서 불공이고. 세배. 그다음에 뭐 있어요? 세 번째, 면세, 특히 토지 관련 매입세 있죠. 토지. 얘도 부흥이네. 마지막 뭐 있다고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있죠. 특히 뭐 대표이사 가지금이나 뭐 기부 같은 거지. 자, 근데 이건 없네. 그 가는 화물차잖아요. 화물차. 화물차니까 공제되죠. 예, 공제상이고. 두 번째 뭐 있다? 사무용 비품은 사무실 쓰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되겠죠. 합계 얼마? 650만 원. 답은 3번. 자, 다음은 9번. 다음 주를 토대로 구주제 김항공 씨의 2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 파괴로 원천징수 다 됐네. 그렇습니다.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 일단 원천징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다. 예, 이거는 분리과세 조건이면 분리과세 되는 거지. 자, 근데 일단은 우선 일단 할게. 종합소득금액 계산이기 때문에 첫째 할 일은 뭐다? 여기 종합소득이 맞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뭐라고? 예금 이자는 뭐예요? 이자 소득 쉽게 금융이죠.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이고 이자와 배당은 합쳐서 금융그러죠. 그럼 이제 양도소득이죠. 음. 그 주식이나 부동산 팔 때 나오는 양도소득은 양도잖아요. 양도소득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유실물 습득은 자 우리 길 가다 돈 주는 거는 항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소득을 보통 통칭 기타 소득 그러죠. 어쩌다가 한번 생기는 맞지? 자 그럼 총 세 가지가 소득의 구분이 이렇게 되네요. 단지 문제가 해볼게. 누구? 종합소득은 우리 종합소득의 종류가 뭐가 되죠? 종합소득 종류가 기본적으로 먼저 해보자. 일단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있다. 처음에 이자, 배당, 또 예, 사업, 뭐 있어? 근로,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 뭐 기타. 맞죠? 요게 뭐라고요? 종합소득. 요게 종합소득. 종합. 그래서 요 안에서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게 뭐다? 뭐라고요? 그게 분리과세죠. 분리과세인데 자 이제 봅시다. 첫째 문제 뭐라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계되죠. 근데 여기가 금융이 뭐라고요? 이자와 배당 합친 거. 여기 합친 게 뭐라고? 금융이고. 자, 그다음 뭐 있어? 뭐 기타죠. 근데 문제는 양도소득은 종합 아니잖아. 그래서 양도소득과 누구예요? 퇴직소득은요. 이건 분류과세지. 분류과세는 처음부터 별도로 분류한 거죠. 다시 말해 종합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일단 얘는 뭐 한다? 종합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입니다. 두 번째, 그럼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여기 뭐냐 종합에 속하지. 근데 각기 또 뭐가 있다고? 비과세도 있고 뭐 해서 있어요? 분리과세도 있죠. 근데 일단 얘네들이 전부 다 원천징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분리가 되는지 봅시다. 은행예금이자. 은행예금이잖아. 이제 이렇게 배당은 전부 다 금융소득이고 금융소득은 얼마예요?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그러면 된다? 원천징수하면 분리되지.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죠. 내가 지금 얼마인데? 300이야. 그런데 이거 말고는 금융이 없잖아요. 왜냐면 분리직하면. 분리란 말은 또 종합하지 않죠. 맞죠? 자, 마지막 요는 기타. 근데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를 하면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얼마 이게 300만 원까지죠. 까지 분리 선택이 되지. 맞죠? 근데 지금 얼마인데? 600이네. 600만 원이면 300만 원 초과했잖아. 그럼 당연히 600만 원은 무조건 종합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10번. 자, 다음 중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해당 과세기한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지불할 수 있다. 해볼까요? 자, 우리 이혼하고 잘 이제 뭐고 혼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혼하고 사망이 있죠. 이혼은 공제가 안 되죠. 이혼은 기본공제가 안 되죠. 기본공제 대상 포함 안 되죠. 안 되지만 대신 뭐다? 얘는 사망은 사망, 사망은 만다 공제가 되죠. 이혼은 공제 안 되지만 사망은 공제가 됩니다. 그죠? 이건 아셔야 될 거고 당연히. 자, 두 번째.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인적 공제 시 장애인이 없다. 자, 장애인은 왜요? 나이 제한은 없고 뭐 있다. 소득 제한만 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당연히 장애인은 나이는 상관없는데 장애인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 제한이 나이 제한 없는 거지. 세 번째. 인적 공제 학계액이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소득보다 공제가 많으면 당연하게 자, 소득 금액보다 인적 학계 초과하면 그럼 뭐라고 이게? 공제받는 게 넘어가면 소득 금액이 빵원 되잖아. 빵원 되면 끝난 거지 거기서.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소리. 맞죠? 대개는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 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있어. 근데 일단 있죠. 이거 이제 쉽게 추가 공제는 중복이 가능하죠. 가능하긴 해. 맞죠? 하나. 뭐냐 이게? 쉽게 말해 70세 이상하고 장애인 공제처럼 이렇게 맞죠? 이런 것들을 같이 봤을 때 내가 나이가 70세 이상인데 또 장애인이야. 그런 경우는 70세 이상도 받고 장애인도 받잖아요. 그래서 총액 기본적으로 충분 가능해요. 이게 건수기 때문에 건당 해당되는 건수가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하나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이게 왜 안 해주냐 중복을. 남자는 그러면 뭐예요? 남자는 아기를 혼자 키우면 요게 되지. 근데 자기는 남자잖아. 그럼 자기 남자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지.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 역차별인 거지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서 맞벌이 하면 살림 살고 예 맞벌이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 해주는 게 부모제 공제인데 남자들은 이거 없잖아 그죠? 왜 남자는 살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뭐 예 그래서 해주는 건데 문제는 한부모까지 중복해주면 남자도 혼자서 애 키우면 힘든데 여자는 이렇게 공지 2개 받고 남자는 혼자 애 키워도 야 바람받고 이러면 이게 결국은 차별이라는 거지. 역차별. 예,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예전에 무슨 뭐 세준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걔만. 딴 거는 중복 때문에 해주는데. 응. 그럼 뭐죠? 또 본인이 한부모야. 본인이 그 당연히 이제 소득주야 본인이죠. 본인이 만약에 혼자서 애기 키우는데 본인이 장애인이야. 그건 당연히 되잖아 중복. 장애인과 한부모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결국은 추가 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요거 둘이는 중복 불가.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지요. 4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